읽기 186번은 죽음의 윤회 우의식 시인의 시인데 문예연구 가을호에 나온 것입니다. 시로선 쭉 한번 읽겠습니다. 죽음의 윤회. 죽음은 늘 흥미로웠다. 감정선을 제멋대로 움직이는 누군가를 죽여야 사는 이 살인을 하루도 멈출 수 없는 나는 그에게 매일 온란 잡힌을 먹인다. 요동치던 감정선이 심정지 상태가 되고 이제야 나는 걸어나간다. 어제 그 라떼를 사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참았던 숨을 몰아쉰다. 너의 가짜 슬픔에, 너의 가짜 기쁨에 내 진심을 빼앗긴 시간들이 너를 물고 물며 돌아가는 죽음의 윤회. 이게 나의 온전한 감정이 업데이트 되자 마음속 컴퓨터가 깜빡거린다. 다음 생은 좋은 부모 만나 건강하게 살자. 이 시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올란자핀이라는 단어예요. 뭐지? 이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올란자핀은 이 시인은 2010년 문학선으로 등단한 시인이고요. 시집은 도시지가 있대. 올란자핀은 본인의 시에 이렇게 써놨어요. 양극성 장애 치료제의 일종 이렇게 써놨어요. 양극성 장애가 뭐지? 하고 구별이 됐잖아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양극성 장애는 양쪽의 극단이죠. 그런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하는 건데 이 정신과 질환은요 병이라고 안 그래요. 병이 아니라 디스오더 무질서인 거죠.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가는 무질서라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면 조울증이죠. 매닉 디프레션이라고 그러는데 어,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인 조증하고 비정상적인 우울 상태인 우울증하고 이게 번갈아 나타나는 건데 우울한 건 짧고 좋은 건 짧고 우울한 건 길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음, 심해진 상태를 이제 조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니아. 조증 너무 심해지면 조증이래. 이건 정신증의 양상, 정신병의 양상까지 되면 조증이라고 그러고 이거보다 정도가 덜하면 그리고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병으로 치료하게 되는 이유가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죠. 학생은 학교를 못 가고 뭐 그런 거죠. 조증을 겪는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활력이 넘쳐 행복감과 정서 불안을 느끼며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쉬워지고 일반적으로 수면 욕구도 감소한다. 우울증 기간 동안에는 환자가 우울감을 겪고 삶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품는다.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위험한 병인데 자살 같은 걸로 원인은 아직 몰라요. 유전적 요인이 강하다고 여겨지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장기간의 스트레스 환경이 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20대 초반에 시작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의 2%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뭐 길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대강 이 정도면 무슨 수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에게 온란 잡힌을 매긴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여기서 이 우이죽 시인의 직접 경험 같은 느낌도 드는데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 온란 잡힌을 매길 때 그라는 사람은 이제 먹이일 수 있는 사람 아이겠죠. 아이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바이폴라 디소더 어, 양극성 장애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관한 시예요. 그 정신질환에 관한 시인데 이 시에 제가 주목하게 된 이유는 음, 보통 어떤 불행 앞에서 불행이나 불운이죠. 어, 불운 앞에서 사람은 불행이나 불운이 올 수 있는데 그 불행이나 불운 앞에서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인데 불행이나 불운을 제정신을 가지고
대처하는 모델, 표본이라고 그럴까? 표준이라고 그럴까? 모델을 본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시로 나타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보통은 시를 볼 때요, 한국시, 한국은 서정시, 서정시, 한국 시세계, 한국 시단의 어, 기본적인 특징은, 어, 내용보다 그 이미지나 상징, 내용보다 형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중심의 시, 내용이나 생각, 사상 중심의 시세계가 아주 특이한, 드문, 어, 이상이나 뭐 몇 명 안 돼요. 음, 누가 있을까? 환영훈이나 등등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그리스도 계시는데 김 생각이 좀 갑자기 안 나는데 등 이 이상 중심의 시세계가 어, 시세계의 전통이 약한 경향이 있어요. 전통이 빈약한 경향이 있는데 한 경향이 있는데 이 우이숙 씨의 시인이 우이숙 이 시인의 이 시가 그런 경향을 좀 보완해 주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데 그, 특히 이 정신질환 이라는 그지? 이거는 그냥 단지 형식 갖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단지 문제가 살려 문제가 정신질환 이 제기하는 마음의 문제, 그 마음 문제라는 어, 피할 수 없는 내용 앞에서 그지? 시의 컨텐츠 앞에서 그걸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취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음, 음, 삶의 직접 경험을 음, 을 피하지 않고 시, 시의 세계 속으로 세계에서 어? 검토하는 용기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런 사건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내의 죽음, 아주 어, 친한 아내, 그러니까 아주 사랑했던 아내의 죽음을 노래하는 서정시들이 많은데 음, 아내의 죽음 등 사랑했던 아내의 죽음 등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을 노래하는 서정시들이 많은데 그 시들이 대부분의 경우 우리 한국 시의 특징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뭐를 보여주냐면 그 상실의 어, 슬픔, 애도 등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서 그러니까 내용은 뻔하죠. 상실하고 슬퍼했으니까. 그러니까 형식미가 돋보이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사실 이 경우에도 죽음의 문제, 그지? 응? 일멸의 문제, 기억의 문제, 응? 시적 상상력이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응? 다루어야 할 과제들이 과제인 경우라는 거죠. 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많아요. 삶의 문제는 많고 그 삶의 문제가 시적 상상력으로 다루어야 할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단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핵심적인 내용 꼭 그거 시를 쓰게 된 원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시창작의 원인이 되는 이런 문제 등을 시청자의 원인인데도 그 원인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걸 살짝 비켜서 어, 예를 들면 정서도 그래요.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이거에 대해 비판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요. 일방적으로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애인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경우에도 미안하지만 순수한 슬픔이나 애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장례식장에 가서 이 애도하는 모습을 뭐 나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보면 음, 순수한 사랑으로 커버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만 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감정과 정서가 오가는 게 고통이라서 인데 이런 단순하지 않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과 정서를 시적 상상력으로 어, 재현 또는 묘사하려 한다면 음? 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이죽 시인처럼 이런 정신질환의 문제를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그 시를 썼다. 그렇다고 말하기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 그러니까 보통 한국 시단이 주로 얘기하는 한국 시단이 이미지 중심의 이거는 이게 왜 이렇게 된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30년대 영미 이미지즘 시를 통해 응? 창작 원리가 어, 확립된 응? 한국 한국 시 전통에서 전통 이어서 어디가 다른 글에서 내가 이미지즘에 대해서 썼거든요. 근데 이미지 중심의 한국 시에서도 이 시의 세계에서도 그 이미지, 정서, 감정과 정서를 그 단순한 이미지즘의 단순한 감정과 정서가 아닌, 그지? 복잡한 삶이 자연스럽게 어, 대퇴하는 어? 복잡한 감정과 정서로 표현된 잠승에서 배태하는 복잡한 감정과 정서라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 우이숙 신의 시가 중요해진단 말이죠. 그 복잡한 정서를 다루는 것이 삶이 원래 복잡하니까 복잡해졌으니까 조금 더 말하자면 왜 이런 얘기를 복잡한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 기존의 근대적인 시창 작법이 더 유효하지 않은 어, 할근대 시대라는 점 그리고 인문학을 비롯한 어, 시적 상상력을 선생님이
창조성을 요구하는 음, 일이 일이 새시대 창조, 새시대 건설의 핵심 과업이 된 음, 시대 상황의 요구이기도 하는. 그러니까 복잡한 거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든지 시적 상상력으로 창조성으로 그걸 이해하고 그거를 파악해서 어,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시적 상상력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가 우희숙 시인은 시인의 불운과 불행을 통해서 맞닥뜨린 거고 그리고 그 불운과 불행을 음, 시가 직접 경험이 되는 직접 경험인 불운과 불행을 대책 없이 음, 감당해야 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음, 그리고, 음, 단순히 견디는 것 이상으로 음, 삶을 음, 음,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는 있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바이폴라 디소더의 사례에 대한 그 어려움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이고 안 된 뭐 슬픈 불행한 불쌍한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게 시로 쓰여지면서 그지? 단순한 기록이 아니란 말이죠. 감당해야 하는 단순한 일기와 같은 일반인들의 일기와 어? 달리 시인의 시인이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단순히 견디는 것 이상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힘의 길을 열어간단 말이죠. 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시가. 그러니까 시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시로 썼기에 음, 구원이 되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시를 썼기 때문에 구원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걸 증명하는 게 이제 내가 할 일이겠죠. 우선 제목을 먼저 보면 죽음의 윤회예요. 음, 윤회라는 거는 불교적인 그 사고 방식이죠. 그러니까 인연설이죠. 모든 그 존재는 서로 서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죠? 불교의 인연설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윤회, 대중적으로는 윤회라고 그래요. 이제 불교의 인연설에 바탕한 음, 윤회가 뱅뱅 도는 거죠. 윤회. 그러니까 윤회라는 말을 한자말로 써보면 이게 다 한자말이어서 한자가 좀 한자 세대가 아니라 좀 어렵죠. 음, 이건 돈다죠. 기차 바퀴처럼 돈다는 거, 수레바퀴처럼. 그러니까 윤회에 관한 윤회인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삶의 윤회란 말이에요. 음, 이 경우에는 삶이 윤회된다는 거예요. 삶의 윤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인간에서 다음 생에는 애는 뭐 고양이로 태어난다. 어, 삶의 윤회를 상정하는 게 보통인데, 그죠?
우리가 윤회를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너 다음 생에는 그 고양이한테, 어?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이 고양이한테 다음 생에는 너는 인간으로 태어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왜 그 고양이를 요새 으로 태어나기를 태어나는 거 우리 모르죠. 바라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소망하잖아요. 왜? 그 개나 고양이를 키우다가 반려동물이 그 죽으면 그래서 반려동물한테 그 장례식도 해준다 그러는데 그때 가서 소망하니까 가장 소망하는 게 뭐겠어요? 너 다음에 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응? 이렇게 빨리 죽지 말고 반려동물은 빨리 죽는 게 특징이죠. 반려동물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 죽는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그 반려동물이 왜 키우냐면 죽는 걸 보여주려고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그 삶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유죄를 상정하는 게 보통인데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죽음의 윤회예요. 이 죽음의 윤회라는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삶의 윤회를 상정했을까요? 그 보통이었던 삶의 윤회, 이 보통, 어, 통상적인 것. 왜 보통이 삶의 윤회였는가를 반성하게 하는 제목이에요. 어? 그러니까 죽음의 윤회라는 제목은 어, 기존의 사고 방식을 반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의숙 시인은 자신의 어려움, 우의숙 시인은 자신의 불운의 을 시적 상상력으로 힘에, 힘으로 견디면서 그냥 견딘 게 아니에요. 견디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 기존의, 어, 기존의 삶의, 그러니까 기존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할 수 있게 하는 어, 길이 열렸고, 이게 어떤 게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불운이 있었고, 그 불운이 이 시적 상상의 힘을 견뎠는지, 시적 상상의 힘이 먼저 있었고, 불을 견뎠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근본적인 반성을 했단 말이죠. 무슨 근본적인 반성을 했냐면, 삶이 아니라 죽음이 윤회한다. 외쳤다. 깨달았다. 삶이 아니라 죽음이 윤회하는 거야. 우리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그거를, 가서 그 반려동물을 제사를 지내면서, 어, 반려동물이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그죠? 태어나기를 소망하지만 사실은 죽음이 윤회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게 맞아요. 왜 맞냐면 불교의 핵심 사상은 아공이 출발점인데 아공, 내가 비는 거죠. 또는 무아, 는 핵심 사상이 아공 또는 무아는 뭐예요? 타의 죽음을 음, 목표로 한다는 것이 것으로, 그치? 그러니까 불교의 인연설은 예를 들면 무에서 출발해서 무명에서 출발해서 있죠? 무명에서 출발해서 번뇌의 근원이 되는 무명에서 출발해서 집착이 생긴 거예요. 뭔가 문명에서 출발해서 생명이 생기고 뭐 의식이 생기고 등등등 생겨서 의식이 생기고 불교일 것 같으니까 싫어요. 요건 중단할게요. 그래서 죽음. 뭐 이르는 이런 이런 의
윤회, 윤회 과정이, 어? 이런 윤회 과정이 말이죠. 천불교의 수련을 통해서, 수련에 의한 깨침을 통해서 역하는 거예요. 순관, 이게 순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순관이라고 그래요. 순관. 순관은 뭐냐면,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 음, 시간의 순서대로, 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윤회 과정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러니까 이 윤회 과정의 특징이 뭐냐면, 즉, 어,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라는 생명의 기본 조건이나 한계가 바로 이게 누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 뭐예요? 죽을 밖에 운명이다라는 이런 건 얘기는 누가 들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도 들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왕자의 자리에서 를 어, 버리고 어, 수련으로 수련을 시작한 이유가 된 근본 질문. 응? 근본 질문이죠. 그래서 이게 그 우리의 한계란 말이죠. 그죠? 이런 한계 앞에서 응? 험불계 수련의 깨침을 통해서 역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침을 통해서 역관의 길을 아, 알게 되는 것이 지혜, 어? 어, 깨쳤다는 거죠. 바뀐 거죠. 깨지는 깨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위에서 말하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불교 얘기를 갑자기 길게 하냐면 요거 요런라는 요건 뭐냐면 뭐예요? 요거는 요게 삶의 윤회란 말이죠. 삶의 윤회라고 할 수 있어요. 어? 이것다가 이 한계가 깨지는 거죠. 깨지는 뭐라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어? 이거는 이거를 각을 죽음의 윤회라고 하고 명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이숙 시인이 이거를 지금 우이숙 시인이 필자가 설명하는 이런 논리, 음, 설명하는 이런 논리를 의식하고 창작을 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이런 깨침의 단계에 응? 불운 앞에서 시적 상상력으로 불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어, 무의식적으로 도달했는지는 모르지만 어,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응?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게 앞에 아픈 애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갔다 힘들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거 확실히
완전히 넘어가는 어떤 하나의 차원을 찾아낸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요건 철학적이라서 너무 복잡해서 무슨 이게 복잡한 얘기를 해 그러는데 쉬운 얘기를 좀 해보면 시를 썼기에 구원이 되었다의 차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 이념적인 사상적인 차원이라면 다른 하나는 실천적인 의료적인 음,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구원이 되었다. 그 의료적인 차원은 뭐냐? 근대 병원은요. 어, 근대 이념은 근대 병원 전에 근대 이념은 플러스 마이너스 미분법적 논리에 기반하기에 근대 병원은 포코가 병원의 탄생에서 이때 그 병원은 근대 병원의 탄생이에요. 근대 병원의 탄생이란 책에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책에서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 그 전근대 전근대 중세 시대까지 응? 방치되었던 정신병자를 병원에 감금하기 시작했는데 근대 시대에 들어서 방치된 정신병자를 근대 국가가 병원에 감금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어,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 근로자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은 우리가 다니는 병원 있죠? 병원은 죽음을 배제한 마이너스니까 이건 대립이에요. 을 배제한 삶 플러스 만을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 장례식장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지만 어, 의료진과 전혀 별개의 영리 조직일 뿐이다. 돈 벌려는 거예요, 그냥. 많이 죽으니까 병원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정신병이라는 것이 이 정신질환이 이게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럽냐면 정신질환자는 음? 죽음의 세계, 삶의 세계에 특히 근대적인 삶의 세계에 노동하는 삶의 세계에 에서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 취급을 받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푸코가 말한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정신질환자가 그 질환자가 그 정신질환자가 가족의 일원이라면 아들이나 딸이라면 죽은 죄로 취급할 수 없잖아. 그치? 잘 살아있는데 단지 정신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과 달리 병원의 입장, 근대 병원의 입장과 전혀 다른 탈근대적인 사고 방식이 요구된.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상황에 대한 상황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응? 플러스 마이너스 못 나눈다고요. 이게 20세기 후반, 20세기 후반부에 정신의학이 다른 의학과 달리 응? 근대 의학의 틀을 벗어나기 시작한
이유이다는 유명한 다큐 크레이지 와이즈 죄송하지만 이거는 한국말로는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 영어로 된 건 찾을 수가 있어요. 크레이지 와이즈가 음, 그 어, 활동의 일환이야. 크레이지 와이즈에서 보면요, 어, 어, 정신과에서 치료해서 실패한 케이스가 대부분 나와요. 어, 기존의 근대의학적 치료, 어, 약물이나 약물 등에 의한 약물 중심이죠. 중심의 근대의학적 치료의 어, 에, 해로움을 뚜렷이 부각하는, 부각하고 하고, 어? 그러니까 이성적인 세계관 말고 세계관 외에 무속신앙 등 음, 전혀 다른 그러니까 현대 이념이 이, 배제했던 영성의 세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크레이지 화이트가 그 하나라. 근데 무속신앙은 그건 너무 과거로 돌아가고 해책이 그 실패로 돌아. 근데 이제 무속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이 다큐의 의도와 달리 전근대 시대에 속하여 어, 그리스도교도 어, 근대의 고급 종교가 그 무의미함과 해로움을 증명했던 등을 강조하는 거죠. 등을 옹호하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무속신앙이 좋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미 벌써 그 의미가 없다는 게 입증된 거란 말이죠. 천근대 원시적인 신앙이잖아요. 어? 그치? 그래서 일단은 나는 시적 상상력의 음, 창조적 시점 상상이죠. 지금 창조적인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없는 걸 찾아야 되니까 시적 상상의 힘으로 영성의 세계를 파악할 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통해 응? 정신의학이 응? 21세기에 정신의학이 어, 그 길을 정신질환을 의 치료법을 찾아낼 것으로 전망하는데 현재는 없죠. 현재로서는 시인의 시적 상상력으로 이게 문학 치료 같은데 많죠. 문학 치료 등으로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아직 완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인의 시적 상상력으로 정신질환의 예, 극복하는 이 길이 열릴 것으로 믿는다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시를 읽기 시작할게요. 시를 읽기 전에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이 시가 얼핏 보면 그냥 뻔한 시 같아 보여서 그래요. 또 하나는 이 정신질환이 왜 생겼을까가 문제예요. 최근 정신질환이 빈번한데 그건 어? 근대에서 할근대로의 혁명적인 시대 전환 상황에서 어? 상황인데 아직 그러니까 가족, 군대, 병원, 국가 등 근대적인 조직이 지배하고 있어서 응?
탈근대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응? 불안과 우울을 기본적으로 느끼게 때문이고 음, 적극적 적극적 성향이라면 어, 음, 테러 등 폭력적인 폭력적인 성향으로 소극적 성향이라면 자가 면역 자가 면역 질환 뭐가 있냐면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자신을 어, 해치는 응? 뭐가 있어요? 해치는 건 많아요. 스트레스, 암, 정신질환 등 사면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음,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의적 시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불운에 대처하려 하는 중이지만 그게 시인의 시적 상상력으로 진행하는 행위하는 바람에 음? 뭐예요? 빨근대 시대의 시력법을 어, 시대법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세상과 그지? 그러니까 내용 중심의 음, 시세계로 시세계를 통하여 밝은 세계관을 구축하는 분석이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여긴 거는 그럼 과연 그런지 봅시다. 내가 굉장히 심하게 길게 얘기했는데 어, 뭐라고 생각해요? 죽음은 늘 흥미로웠다. 처음부터 그래. 죽음은 늘 흥미로웠다.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죽음은 늘 흥미로웠다는 말은 뭐에 반대말이에요? 삶은 늘 흥미로웠다. 와 정반대되는 진술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죽음은 흥미로웠다. 삶은 흥미로웠다는 말에 정반대되는 진술이에요. 어? 삶은 흥미로웠다는 말은 뭐예요? 근대적인, 그지? 근데 그 행복과 성공을 위한 모토가 되는 응? 정반대되는 새로운 혁명적인 전황을 요구하는 빨간대의 진술이다. 이게 왜 탈근대 진술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삶과 죽음의 단절된 이분법 원리에서 생명만을 유지하는 근대적인 과학, 담론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음, 죽음은 덜 흥미로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바이폴라 디스오더 양극성 장애의 먹인다. 이거 자식이죠. 자식을 키우는 힘은 바로 이런 음, 생명 중시 동양의 근대적인 법론을 거부하는 데에서
나올 것이고, 그게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의 해제, 그지? 아, 될 정도로 어? 깊은, 심도 깊은 시적 상상력의 세계관이 구축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은 늘 흥미로웠다. 그지?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들은 삶이 흥미롭다고 생각하시죠? 이건 되게 중요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근대와 달리 전근대 중세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단순한 논리에 기반한 근대와 달리 음, 근대 시대인데 이미 탈근대 시대가 와 있는 음,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는 탈근대 혁명이 근대를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포월의 전략을 혜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밖에 없는데 이 진술은 중 삶은 늘 흥미로웠다. 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왜 배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자식과 함께 힘든 자식과 함께 음, 흥미롭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삶은 늘 흥미로웠다라는 어? 해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포월의 전략을 동원되고 있다는 동원하고 있는데 이는 그저 단순하게 삶은 늘 흥미로웠다라고 말하는 물질주의자들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응? 세계관을 장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실로인 법적 상상력으로 인해 응? 영적인 세계를 어? 접속한 사람의 사람이 네. 응?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그리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감정선을 제멋대로 움직이는 누군가를 죽여서 하는 이 살인을 하루도 멈출 수 없는 나는 그에게 매일 혼란 잡힌을 먹인다. 요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 양극성 장애를 음, 관리하는 그걸 하는 일을 어? 양극성 장애가 아니면 잘못하면 이제 그 위험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약들이 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죽인다. 그지? 살인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왜 묘사를 하냐면 첫째 이 정신질환의 정신의학의 음, 작품이 또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에 뭐냐면 질병과
싸우는, 질병을 말살하는, 말살해야 한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근대 이분법에 근거한 음, 제약, 제약이어서 약들이 전부 다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그래서 음,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돕는다기보다 정신질환자의 질환을 질환에 총공격을 가하는 목적을 음, 갖고 있어서 근데 그 정신질환자의 두뇌죠, 두뇌. 특히 뇌 작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러니까 그 약품이 뇌를 공격하니까 약품이 그 환자의 일상생활을 멈추게 하는 심한 경우, 심하지 않은 경우는 괜찮지만 심한 경우 강도가 센 음은 어, 심한 경우 환자의 생활을 멈추게 하는 어, 어, 효과를 있기 때문에 약 먹으면 그러니까 말하면 식물인간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약 먹으면 식물인간이 되는데 이게 정신과 정신과 병동의 음, 음, 보편적인 모습이고 이걸 잘 모르겠으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60년대 영화인데 유명한 영화 있어요. 1960년대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를 보면 지금보다는 더 잔인하지만 그래도 거의 같은 어, 개념 구조를 가진 정신과 정신의학의 치료 현장을 확인할 수. 그러니까 이제 애가 이제 짐작이 좀 되시죠. 약을 먹여요. 양성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약을 먹이면 어떻게 되냐면 애가 완전히 뻗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 있는 거야.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그에게 매일 올라잔핀을 먹인다로 끝날 거예요. 근데 요거를 말해요. 시인은 감정선을 제멋대로 움직이는 누군가를 죽여야 사는 이 살인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거죠. 앞 정신질환자죠. 하나는 나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의 를 죽여야 하는 이때 죽여야 하는 정신적으로 죽이는 거죠. 정신적인 마음을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러니까 안 먹이고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일상생활이 거의 아무것도 숨도 못 쉴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살인은 현실적인 육체적인 살인이 아니라 어? 감정적이고 영적인 살인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살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시인한테는. 왜 그렇게 보이냐면 뭘 죽인다? 감정선을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질병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상상력의 감수성을 가진 시인은 양극성 장애, 조증과 우울증. 그러니까 조증은 너무 기분 좋은 거고 우울증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우울증의 반복, 증상. 이 감성을 가진 시인이기에 이 조울증을 뭘로 분석하는 거냐면 그 진단을 정확하게 이게 음, 그죠? 비정상이라고 어, 그러니까 그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비정상이라고만 진단하는 의사와 달리 어? 이 양극성 장애를 뭐로 보냐면 그 육체, 어, 정신, 감정, 행동, 음, 영성의 4차원에서 뭐가 문제예요? 육체는 멀쩡해. 육체는 멀쩡한데 하고 정신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야? 감정의 흐름이 이 통제가 안 되는 증상이라는 정확한 의사보다 의사보다 더 정확한 음,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감정선이 제대로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조증과 우울증 그런 거잖아요. 감정의 흐름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치료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의사가 주는 약을 먹여야 되긴 하지만 이 약을 먹으면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번역 이런 그 정신질환이 때도 똑같은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이 바보 같은 근대 의학이 그거밖에 못 되니까 그렇더라도 그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되냐면 그러니까 시인은 이 감정 이 문제가 있지만 환자가 질환자에게 감정의 문제가 있지만 그에게 또 자신과 다르지 않은 영성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충분히 알고 있기에 예? 후약이라는 행위가 필요하기보다는 음? 음, 감정과 영성을 마비시키는 그러니까 어쩌면 육체와 정신을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한 살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사는이라고 쓴 거예요. 죽여야 사는. 뭐 그렇게 심하게 얘기해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심한 얘기예요. 감정선을 제멋대로 움직이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다 죽여버린다는 거. 뭐를? 감정과 영선. 누군가 죽여야 사는. 그렇지만 그래야 내가 숨쉬고 내가 견딜 수 있는. 이게 견딜 수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숨쉴 틈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약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살인을 하지만 이걸 매일매일 주는 거죠. 하루도 멈출 수 없는 나는.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이 행위를 어, 내일의 투약을 시적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반성 없이
지속할 테지만 우리는 매일의 살이 정확히 인식, 음, 음, 정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시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매일매일 하면서 매일매일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일매일 고민했으니까 이런 깊이 있는 시가 나온 거예요. 그게 올라잡히는 먹입니다. 요동치던 감정이 심정지 상태가 되고, 심정지 상태. 심정지 상태란 말 참 멋있는 말이에요. 요동치 심정지 상태. 심정지. 심정지. 심은 마음, 요거죠. 심. 정지. 멈춤. 왜 한자가 없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심정지. 멈춤. 심정지. 그지? 심정지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심정지. 하나는 요게 원체 뜻은 심장의 작동정지. 그지? 그래서 사례죠. 요거는 물리적인 차원이죠. 일. 물리적이고,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차원. 어? 그렇지만 이때 심정지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무슨 뭐냐면 정신질환이니까 어? 정신질환이니까 심, 마음, 정신의 정지. 그치? 그러니까 정신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애가 식물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이고 그래서 육체적인 사례가 되는데 이거는 어, 말하자면 감정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유동치는 감정선이 안정되니까 심정지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살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살해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야 너는 걸어나간. 이제야 나는 내 의지를 갖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행동자, 응? 어, 행동자, 에이전트라고 그러는데 윤리, 도덕적 책임을 지는 행위를 하는 행동자가 되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앞에서 본 그 후약, 음, 정서적 살해에 이르는 후약, 음, 몇 가지의 집에서의 행동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던 즉 자신은 그저 대리인 이것도 영어로 에이전트라고 해요. 이었을 뿐이었다는 음, 날카로운 의식으로 바로 이게 적 상상력의 힘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불운 앞에서 불행과 불운 앞에서 불을 견디는 유일한 길은 고통, 페인,
없애는 것이 아니라 회의는 언제나 회의는 어쩔 수 없이 만나니까 고통받음, suffering을 어, 얻지 않는 것이고 이게 불교의 불교와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정성적 교리, 핵심 교리. 이게 핵심 교리예요. 종교, 핵심 교리. 이거는 무당 같은 비롯한 모든 종교의 핵심 교리인 거죠. 그러니까 고통은 어쩔 수 없이 만나요. 불은 어쩔 수 없이 만난다고. 불행은 어쩔 수 없이 만난다고. 못 피해. 우린 다 죽을 거니까. 그렇지만 그 고통받음을 받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이게 깨침이에요. 그게 영적 핵심고리 깨침의 깨침 별거 아니에요. 고통받으면 안 가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야 나는 걸어가 나간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고통의 바다, 고해죠, 고해. 고해. 고해였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에 빠지지 않고 그 고통에 그런 고통의 바다에 빠져버리지 않고 어? 의식을 가지고 충만한 의식을 가지고 의식을 적 상상력이 갖추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전환이에요. 이제야 나는 걸어 나간다. 그러니까 살인한 뒤 시체를 위에 두고 당당하게 걸어 나간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당당함이 있어. 응? 당당함이 있어. 어제 그 라떼를 사들고 어제 그 라떼를 사들고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한 말이냐면 삶의 어려움을 고통을 견디는 고통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라고 보통 말하죠. 고통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식은 이게 그 최근 영화 빈 벤더스의 최근 영화 퍼펙트 데이즈 퍼펙트 데이즈의 히로야마가 잘 보여주듯 보여주듯 삶을 충분히 향유하는 방식을 의식화, 루틴이죠. 루틴 하는 것이 삶의 고통을 견디는 삶의 쉽게 삶의 고통을 쉽게 견디는 거고. 예를 들면 히로야마는 아침에 일어나면 다 의식화돼 삶이 의식화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주고 이불 개고 뭐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점심시간에 음, 벤치 앞에 의 음, 이 고통나무의 햇빛에 반짝이는 그 이파리들을 공식 사진기로 매일 찍는 어, 루틴. 책. 그 나무도 아무것도 아니고
밥 먹는 거 뭐냐 똑같은 맛. 응? 언제나 샌드위치를 먹는 편이죠. 루틴이요. 루틴이 삶을 구원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라떼를 사들고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공원 반치에 앉아 참았던 심을 몰아신다. 요거는 요새 한국의 불교도 알아냈는데 이 동양의 선불교 등 선불교 등 힌두교 등 동양 종교가 미국 등에서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죠. 한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음,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어 대표적인 미국 등에서 어, 음, 미국인 20%가 넘는 사람들이 즐기는 되었고 최근 세계적으로 역수입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 선명상이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단전호흡법이에요. 호흡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할 수 됩니다. 단전호흡법이 뭐냐면 참았던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주 어, 아주 길게 숨을 들이쉬고 잠깐 멈추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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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숨을 내쉬고 다시 잠깐 멈추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무조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근데 참았던 숨을 못 하신다. 선명상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정확한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해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론은 설명이 길지만 뭐냐면 육체가 육체의 숨쉬기를 통해 이거는 켄 윌버의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미국 대표하는 심리학자예요. 켄 윌버의 이론에 의하면 육체 숨쉬기를 통해 영성과 우주의 영성과 연결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의 어려움, 고통이 있지만 영성의 차원에서 보면 아주 견딜만한 정도의 분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분석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태를 자신의 푸른 음, 지적 상상력에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힘이 있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게 된다. 정확히 요약을 해요. 내가 지금 한 말이 혼자 과장이 아니고 윤희숙 씨의 시 세계가 내가 일부러 과장돼서 무슨 뭐 아는 사람이라서 과장돼서 뭐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꼬담 보면 돼요. 너의 가짜 슬픔에 너의 가짜 기쁨에 내 진심을 빼앗긴 시간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자의 인간 경험 4단계로는 육체,
정신, 감정, 행동, 명성인데 여기 중요한 게 세 번째 단계. 세 번째의 감정, 행동. 세 번째가 또 이중적인 이유는 근데 감정과 정서가 육체와 정신이란 현실 물질주의 현실계에 묶여 있는 반면에 응? 반면에 이 영성의 세계와 연계된 실근대적인 정성의 개념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금 정확히 말했어요. 어?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가짜 슬픔에 너의 가짜 기쁨에.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가짜 기쁨이나 가짜 슬픔, 시달리는 현상으로 응? 응? 현대적인 감정과 정서의 하원. 즉 뭐가 빠져? 영성의 어, 세계를 모르는 현대적 차원의 한계를 드러내는 현상인데 이는 현재 정신의학계에서는 아까 프레이즈 와이드라는 영화이겠죠? 겨우 그 입구를 찾아내고 있는 중일 뿐이고 유니수, 오이수 는 시적 상상력의 도움으로 응? 정확하게 응,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영성의 세계와 연계되지 않는 슬픔과 기쁨, 근대적인 감정과 감정은 가짜일 뿐이고, 응? 뿐이고 이게 심해지면 정신질환이 주로 발현되는 게 다시 그 정도 때. 응?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진심을 빼앗긴 시간들이. 그래서 내 진심을 빼앗긴 시간들이 되는 거야.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응?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가짜 감정과 정서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면 다정함, 응? 자비와 사랑, 이 마음으로 응? 동참할 수밖에 없는데, 쭉 동참할 수밖에 없죠. 같이 도와줄 수밖에 없죠. 이는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응? 시간은 아니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진심을 빼앗긴 시간들이 이게 너를 물고 물며 돌아가는 죽음의 윤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인숙 시인이 적 상상력의 도움으로 자신의 불운을 정확하고 하게 읽고
파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어? 정신질환의 이정 이기에 의식시인이 그런 질곡에서 벗어나 있음을 물론 육체적으로는 갇혀 있지만 영적으로는 자유로움을 확인할 수 있다. 응? 너를 물고 물며 돌아가는 죽음의 윤회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정면에서 마주치며 마주치며 정체를 파악할 수는 일단 뭔지 알아 너가 그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의 온전한 감정이 업데이트 되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어, 아주 힘든 상황임에도 피하고 싶은 피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힘든 상황이든 뭐라 그래요? 온전한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시인에게는 아주 놀라운 진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거 세상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심리학계가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고통에서 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음, 그 용술철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게 태생적인 능력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어, 후생적으로 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은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어, 키우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이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시적 상상력의 힘에 의한 회복 탄력성 계곡 운동이 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계종에서도 파악하여 최근 선명상 대회를 전국적으로 하고 음? 그러므로 시적 상상력의 훈련은 초등학교부터 미국에서처럼 미국에서 어, 마음 챙긴 수업을 하듯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모든 기업에 이르기까지
실시되어야 한다는 거. 이는 뭐야? 인문학. 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그러니까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업데이트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속 컴퓨터가 깜빡거린다. 왜 컴퓨터라고 그랬냐면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지? 현실 세계로 현실 세계로 응? 힘을 얻어 돌아가서 적용한다. 어? 뭐를?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어? 다음 생은 좋은 부모 만나 건강하게 살자. 따옴표로 쳐 있어요. 그러니까 오이숙 시인의 형상의 인물인지 자신의 내면의 또 다른 나에 대한 성향인지 모르지만 특정 상관형은 현실 속에 개인에게 매몰되어 않게 고통받음을 견딜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게 있는 개인의 원칙이 그래서 다음생 그죠? 다음 생은 좋은 부모 만나 건강하게 살자. 이건 발화가 되지 않겠죠. 이거는 영국성 성향의 아이에게 직접 말하는 말하는 그런 행위는 인식이 우리 영혼에게 전달되는 여기 이라는 움직임 그리고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까지 한 번만 읽겠습니다. 죽음의 윤회 오희숙 죽음은 늘 흥미로웠다. 감정선을 제멋대로 움직이는 누군가를 죽여야 사는 이 살인을 하루도 멈출 수 없는 나는 그에게 매일 올란자핀을 먹인다. 요동치던 감정선이 심정지 상태가 되고 이제야 나는 걸어나간다. 어제 그 라떼를 사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참았던 숨을 몰아쉰다. 너의 가짜 슬픔에, 너의 가짜 기쁨에 내 진심을 빼앗긴 시간들이 너를 물고 물며 돌아가는 죽음의 윤회. 그렇게 나의 온전한 감정이 업데이트되자 마음속 컴퓨터가 깜빡거린다. 다음 생은 좋은 부모 만나 건강하게 살자.